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뱅 오네요. 오늘 보안, 금융보안 대책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네, 좀 이게 제가 약간 좀 신앙송가는 잘 못하지만, 네, 아주 제목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습니다.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게스트로요. 아이뱅 코리아의 최영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주 보니까 이제 정이 갑니다. 네. 이번에 네 번째. 네,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이제 네. 이거 사실 토크할 때 생방송 토크할 때 좀 약간 긴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긴장이 너무 안 돼서 큰일인 거예요. 저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네. 자, 근데 오늘 있잖아요. 네. 이게 꼭 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만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 금융 이제 보안 종합 대책에 대한 네.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 네네. 안에 핵심 내용은 네. 사실 그 망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망분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망분리는 망법에 적용되어 있는 특히 고객 정보, 고유식별 정보 100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분들이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망법에 적용받고 있는 정보통신 쪽 산업 네네. 고객분들은 다 들으셔서 상관없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그 7월 11일 날 네. 그 금융위에서 네.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이라는 게 발표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힘들어. 네, 이름이 길죠. 네네. 자, 근데 이것이 뭐 오늘 이거 다 얘기할 게 없겠지만 네. 그중에서 가장 좀 알아둬야 될 좀 네. 특이한 점이랄까 네. 가장 강조된 것이 어떤 겁니까? 사실 7.11 이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이 나오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네. 그 배경은 3.20 사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사실 네. 그 이제 주요 언론사와 금융권에 대해서 약 3만여 대의 워크스테이션이 다운이 됐었죠. 그렇죠. 그 사고가 네.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 사고 이후에 음, 이제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금감원, 그다음에 금보연, 그다음에 코스콤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학계 네. 이런 쪽에서 TFT를 구성을 했고요. 그 TFT에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의 결과물로서 사실 7.11 네. 이제 이 보안 전산 종합 강화 대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3.20 사태에 지금 현재 그것에 어떤 누가 했는지가 네. 확실히 아직도 안 밝혀졌죠. 네, 아직도 밝혀지지 네, 않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뭐 지금 한 7월 11일이면 3개월, 4개월 만에 네. 그래도 뭔가를 빨리 만들었네요. 네. 네네. 굉장히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발빠르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 네, 그만큼 사이버 공격이 이젠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네. 그리고 더 이상 대비책이라든지 보호 대책에 대해서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네. 망분리가 이제 네. 망분리는 원래부터 이거 이전에도 망분리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네. 사실 작년에 망법 개정이 되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네. 혹은 3개월 동안의 사용자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100만 건 이상이 되면 망분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네. 있고요. 네. 근데 망법에 대상되는 기업이 사실 정보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금융업도 지금 그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카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정보통신 매출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망법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사실 겹쳐서 네. 좀 그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금감이라든지 전자금융거래법도 역시 망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분 같이 네. 수용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하반기에 네. 금융권에서 이런 이제 망분리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예. 지금 또 일각에서는 또 금융권에서 이런 어떤 망분리 가이드라인이 네. 아직 위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시장 현황은 지금? 예, 맞습니다. 그 금융전산 보안 이제 강화 종합 대책은 크게 이제 저희가 보시는 대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보시는 대로 네 가지 이제 그 추진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조직에 대한 강화. 네. 그래서 보통 CIO 분이 CISO를 겸직을 해서 하셨지만 이 이제 그 종합 대책에 의하면 CIO 분과 CISO 분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아, 네. 그리고 시소분이 이제 임명이 되시면 사실 시소분에 대해서도 보안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잘리시거나 어떤 잘못되는 게 아니라 네.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CEO의 책임 강화 이 부분은 이제
시소라든지 그 해당 보안 담당자만 그 유출에 대해서 네네. 어떤 의무를 지거나 네.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CEO 분이 대표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 강화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와닿는 부분이 네. 시설에 대한 보호 부분이죠.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망분리 네네.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망분리는 금감위에서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 금보연에서 그 8월 말까지 원래 그 망분리 가이드라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조금 밀리는 것 같고요. 추석도 좀 껴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는 그 망분리 가이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전산센터죠. 결국엔 전산센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2014년 말까지 하라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센터에 대한 망분리지 뭐 지점이라든지 이런 네. 쪽은 이제 상을 봐가지고 하는 거겠죠. 예, 지점이라든지 영업점, 네. 본점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에 음.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뭐 금융자산 보안 강화 대책도 나왔고 망분리 나왔고 하면 IBM의 기존의 어떤 보안 프레임워크도 네. 이걸 따라서 뭔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것이 바뀐 건지 네.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슬라이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사실 그 저희가 한국에 있는 이런 법제도의 움직임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비단 이런 금융권에 대한 해킹에 대한 움직임, 그다음에 강화 대책이라든지 보안 대책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도 그냥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 프레임워크가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원래는 GRC 부분, 리스크 네.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맞아요. 컴플라이언스 부분이 맞아요. 맨 위에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밑에 4개의 이제 피플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타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네네. 밑에 엑스폴스가 있었는데, 음. 근데 그 GRC하고 그 4개 타워 사이에 사이버 시큐리티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서비스 2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의미는 뭐냐면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어세스먼트 리스폰스 서비스는 취약점에 대한 분석, 네. 그다음에 모의 해킹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보안 사고, 보안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포렌직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네. 사후 분석 서비스죠. 그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앤 어널리틱스는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SIM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people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에 맞춰서 보안 솔루션을 열심히 투자하시고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일로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APT 같은 정교한 공격은 미리 탐지하고 네.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콘솔리데이션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 바라보고 네. APT 공격에 대한 징후를 탐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하나 더 마련해서 넣게 됐습니다. 이게 뭐 IBM에서 요번에 우리나라 3.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네. 사고들이 나고 네, 또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도 예.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좀 아. 핫한 것 중에. 네, 핫한 거 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네. 거 중에서 과거에 우리가 그 은행을 이제 그 돈을 훔치러 간다, 소위 말해서 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부 시대 때부터 있었죠. 그렇죠. 서울 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그러면 흔히 네. 지금도 사실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는 맞아요. 총을 들고 네. 복면을 쓰고 그렇죠. 무장을 하죠. 그리고 항상 차를 몰고 네네. 나타나고 네. 현금 수송 차량을 털거나 은행을 직접 털러 들어간 거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올해도 5월 달에 재미있는 사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랍계 은행 중에서 네. 보안에 좀 취약한 은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은행을 이제 좀 해커 집단화되어 있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지능화되어 있는 네.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예, 맞습니다. 예, 그 집단이 그 중동 아랍계 은행을 이제 해킹을 했습니다. 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직불 카드가 있는데 그 직불 카드에 그 돈을 뽑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는 돈 한도를 정해놨으면 제가 이미 20이나 80을 쓰고 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뽑을 수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무제한으로 해킹. 해킹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들고 네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뽑아내서 음. 그 은행을 해킹을 하고 그 돈은 전 세계에 있는 26개 국가에서 약 4,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500억을 네. 이제 빼내간
어떻게 뭐 ATM 같은 거 이용해서 빼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ATM 이용해서 빼는 건데 지불 원식으로 빼냈네. 그렇죠. 여기는 필요한 건 네. 여기는 돈이니까 네. 그 돈을 이용해서 뭐 각종 스포츠카라든지 네. 여러 요트라든지 이걸 사면서 돈 세탁을 하고 음. 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뉴욕에서 일당 8명이 다 잡혔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은행을 턴다라고 하면 과거처럼 무식하게 총 들고 음. 은행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이버 해킹을 이용해서 은행을 털고 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우리나라도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런 게 한번 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번에 금융전선 보안 강화 종합 대책. 네. 되게 대책은 되게 의리해요. 이름이 네.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강화됐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일단 망불리를 법제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망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음, 금감위에서 굉장히 그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융 전산센터에 대해서 물리망불리를 무조건 하라. 네. 하는 거 굉장히 사실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네. 있고. 예. 해외는 지금 어떻습니까? 해외는 지금 이제 금융 어떤 센터라든지 네. 그거에 대해서 망분리가 이미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앞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따라가고 있는 건지 추세가. 네. 해외 사례를 보면 사실 해외는 이제 PCI DSS라고 해서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카드사들이 연합 그 체를 만들어서 네네네. 우리 카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호 대책을 만들어 놨고요. 그 네. 보호 대책 안에 이제 카드 데이터 정보는 분리돼서 네트워크 분리된 영역에 저장해야 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법제도 하에서 딱 우리나라처럼 망분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건 좀 드문 부분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나라 중에는 중국 네. 쪽이 은행을 이제 일정 이상 규모의 이 은행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망분리 비슷한 형태의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중국도 굉장히 고다된 해커들을 보유하고 있고 네. 스스로도 굉장히 이 해킹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약간 법제화되어 있는 아예 은행이 아예 개설할 때 만들어질 때부터. 예. 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IBM이 바뀐 이제 프레임워크에 돼가지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가 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요건 이제 저희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네. 부분은 이걸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예. 오늘? 네. 그런 건 네. 절대 아니고요. 네네. 예, 녹색 부분에 트러스티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금융권이 굉장히 해킹 사고에 굉장히 핫한 영역으로 그 포커스되고 있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티어라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 제품과는 약간 차별화된 제품으로 안티프로드 그러니까 사기, 금융 사기 쪽 네. 그 방지할 수 방지. 예, 솔루션 쪽 제품이고 엔드포인트 쪽 제품이고요. 네. 관련돼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품으로는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특정 은행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뭐 액티브엑스라든지 이런 모듈로 설치되는 형태들을 암호화 모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혹은 보호하는 모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 이 두 가지 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프레임워크만 바꿔서 금융 내지는 이런 쪽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네. 관련된 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수를 해서 계속 추가되고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서비스는 좀 어떻게 좀 예, 서비스는 기존의 형태대로 프로페셔널 서비스, 매니지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야 쪽으로 뭐큰 근간이니까 예. 바뀌어질 건 없을 것 바뀔 같고. 건 거의 네.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 보안 관제 서비스죠. 이 부분을 글로벌하게는 가트너라든지 포레스터라든지 이런 그 평가 기관에서 이제 좋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리더 네네. 그룹에서.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화해서 한국화해서 고객분들에게 한국에 맞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시큐리티 서비스 부분도 조금 강화하려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이지 스킬 서비스를 한국에 이제 아마 접목시킬 때 예. 어떻습니까? 필드에서 어떤 점이 제일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사실 오늘 금융 이제 그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융 고객분들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 고객분들은 매니지 서비스를 사실 쓰시기는 조금 힘드십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이제 그
IP 정보라든지 이런 아. 것들이 국외로 아. 전송되는 것이 아, 현재까지는 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네. 네,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서비스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서비스 포트폴리오고요. 네, 딴 거는 뭐 기존에 보셨다시피 보셨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네. 새롭게 추가된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앤 리스폰스 서비스 맨 위에 네. 오른쪽 부분에 네, 보시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 리스폰스 서비스가 뭐냐면 이제 침해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네, 네. 서버가 이제 셧다운 된 거죠. 음. 해커에서 해킹이 일어난 겁니다. 네. 제일 급한 거는 복구를 해야 되겠죠. 음. 근데 복구를 해야 되지만 과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는지, 무엇이 취약해서 이 서버가 해킹을 당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야 나중에 소위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게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서비스이고 저희가 글로벌하게 팀이 있고 이번에 사실 지난 3.20 사태 때 이 서비스 포렌식 서비스 팀을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아, 네. 두 분이 오셔서 어. 예, 이제 저희 피해 고객 중에 한 이분들은 뭐 CSI처럼 어떤 그 복장이 있나요? 복장은 없고 네.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아니, 맨인 블랙처럼 뭐 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네. 어떤 출신이시냐면 이제 경찰 아. 출신이시거나 이제 군 출신이신데 사이버 관련된 군 네네. 출신이시고 아. 이런 분들이시고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시고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네. 분들이고 한국에 와서 두 분이 팀을 이루어서 한국에서 왔고 3.20 사태 때 지원을 네. 해드렸었습니다. 괜히 안 봤지만 네. 괜히 단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짧고, 깨끗하게 그죠? 깔고 네. 예.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굉장히 그 상관 저희 보스한테 굉장히 보고도 열심히 충실하게 네네. 네, 잘 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인텔리전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요. 네. 네, 그 왼쪽에 두 번째 네네. 이쪽 부분에서 저희가 고객분이 두 가지 사례로 나뉘는 거죠. 뭐냐면 그런 법 규제에 를 받지 않는 고객분들, 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분들은 원하시면 저희 글로벌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엑스펄스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회사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것이 좀비 PC인지 스패머인지 뭐 네네. 해커인지 CNC 서버인지를 보실 수 있고요. 알아보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고객분 또 어나더 고객분들은 SOC 센터 자체 보안 관제 운영 센터를 자체적으로 인하우스 모델로 보유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도 계십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 IBM이 이제 관련된 SOC 전문가가 가서 지금 가지고 계신 SOC에 대해서 저희가 갭 분석을 해드리고 진단을 뭐가 부족한지 하고. 그렇죠. 진단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진정한 글로벌 수준의 SOC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드리고 실제로 빌드, 네. 그다음에 오퍼레이션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격적으로 네. 망분리 이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망분리를 했어요. 네, 하면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지 네. 망분리가 정말 전지전능한 건지 네. 네.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망분리라는 것에 너무 지금 고객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세요. 네. 망분리가 갑자기 마치 뜨거워졌어요. 우리나라. 네. 망분리가 마치 모든 것 네. 그냥 망분리가 되면 절대로 뚫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망분리 외에 사실 망분리를 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음.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이냐. 네. 망분리가 일어난 다음에 그렇다면 일어나는 모든 다른 액티비티라든지 해커들의 공격은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 이런 것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망분리 외에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보안 강화 방안으로 일단 망분리는 어쩔 수 없이 간다 하고 네. 법 규제 하에서 그리고 금융권을 위해서는 전산센터는 물리망분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본점하고 영업점에 대해서는 아마 논리망분리 형태로 비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그러면 하이브리드 형태의 망분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망분리가 한번 되고 나면 사실 둘 사이에 데이터는 오갈 수 없으며 오가는 데이터는 망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승인 반출, 네네. 그다음에 이동, 그다음에 이동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 보관, 수집 이렇게 네. 되게 되겠죠. 그러면 해커들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망분리 환경도 분명히 형상 변경 내지는 환경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변경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대로 계속 안전한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네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 최소 2회 내지는 4회에 대해서 양쪽 방향에서 그러니까 망분리가 되어 있는 네. 네, 인터넷 방향에서 해킹 시도라든지 혹은
망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인트라넷 네네. 쪽에서 반대편으로의 어떤 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왜냐하면 망분리 한번 되고 나서 난 안전할 거야라고 안심을 하시고 네. 정상적인 패치 업데이트라든지 보안 체크를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망분리된 이후에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완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아까 그 최소 이제 연 2회 예. 에서 뭐 4회 네. 점검을 좀 추천하셨는데 예. 그런 것이 아까 법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그 강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추천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연 1회 하라고 되어 아, 있는 연 게 1회, 법적으로 예. 연 1회. 근데 법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권장으로 되어 네.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1회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실 그 벤더라든지 네. 그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취약점 분석과 점검을 계속 네. 진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완벽하니까 해커는 침입 시도를 하지 않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해커들은 반드시 계속 지속적으로 네. 해킹 시도를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해킹 시도와 APT 공격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징후를 탐지하고 발견하고 사전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인텔리전스 죄송합니다. 네.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가장 정확한 그 오펜스 공격 징후죠. 공격 징후를 찾아내고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해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네.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물리망분리보다는 논리망분리 부분이거든요. 네. 논리망분리가 현재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언제까지 지켜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모의 해킹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계속 사이클처럼 계속 네. 이어가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망분리를 한 게 사례 같은데 방안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논리적 망분리하고 물리적 망분리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물리적 망분리가 논리적 망분리보다는 뭐 이론적으로도 확실히 더 안전한 것이지만 비용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까? 네. 비용적인 부분이 다른 것도 있나요? 지금 비용 말고. 그러니까 천유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네. 저희 IBM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 사용자 PC 노트북이죠. 네. 한 대 이제 구매하는 보통 그렇죠.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네네. 보통 14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천유저 기준이면 그 비용만 14억 정도 네. 되고요. 관련된 이제 스위치라든지 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냉공사 네. 예, 그렇게 하면 약 한 5억 정도에서 19억 정도. 네. 근데 문제는 공간에 대한 문제, 발열에 대한 문제. 발열이 더 많이 나는 만큼 그럼 네. 이제 그 에어컨도 더 아, 돌려야 되겠죠. 그럼 전력에 대한 문제. 뭐 소비는 증진되겠네요. 경제는 활성화되겠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전기가 네. 부족한 나라로 되어 있고 올 여름에도 네. 저희가 그 경보도 몇 번 나면서 많이 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그린앤 에너지적인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논리망분리로 이야기하실 때 이제 VDI 방식, 네. SBC 방식, 맞아요.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 방식으로 봤을 때는 물리나 비용이 비슷하다.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게스트 OS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네네.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천유저 기준으로 했을 때 비슷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각 벤더 회사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특수성. 그리고 이제 선점하고 싶은 그다음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라이센스 네네. 가격이 많이 낮춰놨거든요. 천유저 기준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VDI 방식으로 갔을 때도 한 물리망분리로 갔을 때보다는 3분의 2 비용 내지는 네. 정말 저렴하게 갔을 때는 2분의 1 비용까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네. CBC 방식으로 갔을 때는 정말 저렴하게 물리망분리 대비해서 한 5분의 1 내지는 4분의 1 비용으로 네. 물리망분리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가상업체들이 네. 이 망분리 또 특수가 예, 맞습니다. 아마 예상을 못했을걸요? 네. 작년마다 예상하지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사실은 지금 시장을 이제 제가 한 10년 넘게 있다 보니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비슷한 그렇죠. 이제, 업체 내지는 관련 업체분들을 많이 네네. 만나고 네. 지인이나 이제 친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음. 오히려 법이 앞서 나가는 것보다 음.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못 따라주고 있는 네. 실정이 지금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안정화적인 부분도 빨리 뒷받침돼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까 그 사이클에서 취약점 네. 분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취약점 분석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상대방에서 이제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반드시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프로텍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 취약점이 어떻게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고객사 환경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변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형상 네네. 변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항상 이런 네. 모의 해킹 서비스를 받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쪽 이제 쓰고 있는 와스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모의 해킹 그다음에 네트워크 변경이 일어난다는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네트워크 보안이 사실 그거죠. 네. 서로 뚫리면 안 되는데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네. 대한 그 모의 해킹이라든지 취약점 점검 그 서비스. 모이킹 같은 거를 네. 의뢰를 하면은 네. 보통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면 그런 게 진단 같이 다 나옵니까? 이게 기간이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다이내믹하게만 본다면 빠르게 보면 서버 한 대만 본다면 일주일 정도고요. 네. 그럼 소스 코드를 같이 본다면 아무리 빨리 봐도 한 2주, 3주 정도 걸리고요. 네. 제대로 한 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없고 웹서버, 왓서버, 그다음에 네네. DB 서버 연결되어 있는 구조 전체를 다 본다고 하면 한 3주에서 4주 네. 제대로 보려면 그 모이킹 그 테스트 분야도 앞으로 더 점점 고도화될 것 같네요. 뭔가. 네. 고도화되고 근데 단순한 모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일회성의 서비스를 통해서 진단 결과를 받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스 코드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결함 네. 더 중요하고 네. 소스 코드에 대한 결함을 빨리 얼른 그 교정하는 작업이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소스 코드에 대한 결함을 네. 뭔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자체 인력도 인력이지만 외부 어떤 전문가의 도움도 되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외부 자문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근데 저희 네. IBM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소스 코드 그러니까 그 다이내믹 방법이랑 스태틱 방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스태틱 방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 취약점 점검을 잘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이제 굴지의 휴대폰, 이제 스마트폰 생산하는 회사에서 개발하신 커널 레이어 단에 있는 이제 펌웨어까지도 저희가 수동으로 네. 다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팀은 한국의 팀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가 취약점 점검의 그 팀 자체는 사실 영국에 있습니다. 네. 영국에 있고 영국과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군데에 있는 전문 컨설턴트들과 엔지니어들이 그 팀을 이뤄서 지금 현재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로. 네. 네. 자,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란 말도 이제 요즘 와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탠드 디펙트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체계를 이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수립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 되게 낯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하려면. 네. 사실 지금 요 이야기는 계속 나온 지는 한 3, 4년 정도 됐고요. 네. 근데 지금은 요 이야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솔루션도 지금 많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국내 회사에서도 요 솔루션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네. 제공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결국에는 요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큐리티 디바이스 그다음에 서버 앤 메인프레임,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 앤 버추얼 뭐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담당자, 네. 개별적 솔루션에서 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네.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런 모든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상 징후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정말 트루 오펜스, 정말 리얼한 그 해커의 공격을 APT 공격을 찾아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에 어떤 뭐 이상 징후라든가 연관성 같은 것도 다 추적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 하기 전에요. 네. 뭐 오늘 어차피 보안 얘기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제 액티브엑스라든지 네. 공인인증서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미래랄까 그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전문가로서. 네. 제가 볼 때 지금 스마트폰 BYOD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기업을 움직이는 그리고 환경을 움직이는 가장 큰 무기라고 그리고 네. 지금의 어떤 인간도 변화시키고 있죠 지금 예, 인간의 맞습니다. 행동 양식도. 네, 그리고 액티브엑스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짜여져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서비스를 무너뜨리고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스마트폰을 만들고 안드로이드 OS 위에 장착할 수 있는 브라우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네. 그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웹브라우저 사용자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브라우저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전부 다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액티브엑스 방식으로만 지원하게 된다면 사실 익스플로러 하나밖에 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스마트폰 BYOD 시대에 맞게끔 네. 액티브엑스도 제가 볼 때는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도 요즘 어떻게 보면 MS가 예전에 제국이었다면 네. 제국의 몰락에 가장 큰 기여하는 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질문 먼저 하신 분부터 저희가 받도록 할게요. 자, 한지훈님, 망분리 시는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 분야도 적용이 가능할 분야일 것 같은데요. IBM 보안 프레임워크가 통신사에도 이런 어떤 그림 제시할 수 있을지요? 뭐 네,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통신 관련돼서도 제가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도 네, 그 내부에서 저희 보안 프레임이 거기에 맞춰서 확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네네, 보안 프레임은 골격은 유지하되 관련되어 있는 오퍼링과 그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따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그 관련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게 통신사, 네, 금융사, 네, 그 다음에 제조사, 그 다음에 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테일 쪽 네네. 이렇게 좀 나뉘어서 좀 저희가 프레임워크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제공할 수 있는 오퍼링을 좀 다르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락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 스태프들은 이제 오늘 그 최영 부장님 이메일 좀 어드레스 좀 댓글창에 써주시겠습니까? 오늘 게스트님 이메일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그 최영 부장님 이메일 저희가 댓글창에 써드릴 테니까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뭐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또 추가 정보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변창호님, 망분리의 가장 실패적인 사례가 농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협 보안 사고가 망분리 등한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 담당자의 방관 하에 마음 놓고 저질렀던 사건인데 망분리란 가장 기본적인 걸 무시하는 경영자의 자질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분은. 네. 이 의견에 어떤 동의하십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농협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다른 금융기관들은 또 망분리가 돼 있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그 전해죠. 네. 3.20 사태 전해, 그렇죠. 전해였죠. 예, 네. 전해 이제 피해를 한번 입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강화 대책을 스스로 자구책을 계속 마련해야만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먼저 갔었죠. 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분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쓰다 보면 계속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무해킹이라든지 인텔리전스 서비스라든지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가져가지 않고
구축된 거 하나만 믿으면 사실 그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고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자 분들의 네. 그 책임을 네. 사실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화 대책에 보면 이제 CEO도 그렇죠.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예. 확실하니까 예. 네, 좀 달라지겠네요. 네. 아마도.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은 네. 3.20 사태도 사실 피해를 입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금감위에서 아마 추석 이후에 징계 조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추석 이후라서. 네. 아마 추석 한가위는 그래도 좀 따뜻하게 보내야죠. 네. 네. 자, 이승호님, 방위사업청 관련한 업체도 망분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요건 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김용님, 이전 정권이 시작되면서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극심하였고 IT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이 피해만 증가했는데 정권이 이어진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금융 사건들이 전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지요. 뭐 정권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네, 그렇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망분리를 해라라고 법제화해서 내려보낸 것도 그러니까 법제화라기보다는 이제 종합 강화 대책이죠. 어차피 네. 이제 전자금융법 거래법이 사실 이제 개정이 되면서 법제화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지금 지시가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금융권은 사실 이제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라는 걸 받거든요. 네. 그 종합검사 안에는 그 재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보안적인 상황, IT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또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권 분들은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해라라고 분명히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실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 빠르게 움직이고 보안 시장을 법과 제도가 이끌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 정부에서도 네. 현재 보안 상황이라든지 해킹 상황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김한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가 공권력을 너무 남용한다는 느낌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도 유도하지를 못하고 미리 범법자에서 규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강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네.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거니까요. 네, 다양한 관점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해도 어떤 부분은 좀 너무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표현도 드렸고요. 네네. 좀 세게 네. 나가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이승호님, 망분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금 경제적인 망분리 시스템도 있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분리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논리망분리, 물리망분리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논리적인 부분이 좀 싸고요. 네. 그다음에 논리망분리로 간다 하더라도 SBC 기반보다는 CBC,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컴퓨팅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고 이제 물리망분리 대비해서 약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네. 비용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치기님, 엔터프라이즈 보안의 경우 통합 관제 기능이 중요한데 보안 인텔리전스의 최적화를 위한 RPO, RTO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네, 방법은 인텔리전스 최적화를 위한 RPO, RTO. 사실 RPO하고 RTO는 그 DR에서 나오는 네네. 건데 글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게 네. RPO는 이제 리커버리 할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 네네. 거고 RTO는 리커버리하기 위한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디자스터가 일어난 상황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해야 될 시점이 1초 이전으로는 복구하고 싶다. 네. 아니면 1시간 이전으로 복구하고 싶다. 혹은 그렇게 복구하는데 드는 시간이 RTO적인 측면에서 무중단으로 해야 되느냐. 네네. 아니면 우리는 1시간 이내에 이제 뭐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되느냐. 회사에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점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션 크리티컬 서버일수록 가장 최근 이미지, 그러니까 리커버리 포인트를 정하시고 무중단에 가게끔 네.
그 DR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션 크리티컬 서버에서 멀어지는 서버일수록 사실 뭐 하루 전 이미지로 뭐 3시간 이내에 돌아가면 된다. 네. 전자금융거래법 제가 볼 땐 시행령인가 시행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 백업을 4시간인가? 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RTO죠. 4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럽에 나가 있는 바젤 기준에는 3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도 아마 3시간 기준으로 당기려고 하고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김윤철님, IBM의 보안 프레임워크 기반 솔루션이 잘 되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취약점 관리 중에서 무선 취약점 분석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취약점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요새 이게 무선에도 많이 쓰잖아요. 예.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김충구님, IBM이 제공하시는 솔루션이 물리적 망분리를 제공하시는 건지 논리적 망분리를 제공하시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IBM은 사실 망분리 솔루션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논리 망분리, 물리 망분리 모두 다 고객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컨설팅 회사지 않습니까? 서비스 그렇죠? 회사이고 네. 물론 이제 박형근 부장님이 계시는 소프트웨어 이제 네. 사업부도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은 이제 컨설팅 서비스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방법은 망분리를 이제 대상이 되시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망분리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 부분, 그다음에 망분리를 했을 때 영향도 분석, 그다음에 고객사 환경에 가장 알맞는 망분리 환경 최적화. 최적화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까지가 컨설팅 서비스인 거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는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실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 네. 프로젝트 구축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저희한테 받아보신 앞선 그런 컨설팅 서비스가 마음에 드시고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그거대로 저희가 구축을 해드릴 수 있죠. 네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은 저희가 사실 소싱을 해서 네. 구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현수님, 이번 금융 망분리의 불편사항, 단점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업무 수행 시 내 외부망 연계 활용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네. 가장 큰 사실 문제점이고 물리망분리를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망연계 이제 시스템 내지는 망연계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망연계 솔루션 내지 망연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승인권자 승인을 그렇죠. 받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서로 오갔는지에 대해서 원본까지 수집을 해서 네.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급하게 넘어가야 되는 경우는 사실 또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디스크 암호화를 이제 PHP라는 제품으로 풀 인크립션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노트북을 잊어버리거나 누군가가 제 제 노트북에 있는 디스크를 떼간다 하더라도 제 노트북에 들어있는 그 디스크에서는 어떤 정보도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풀 디스크 암호화가 되어 있죠. 네네. 근데 긴급한 순간에 제가 이게 디자스터가 발생을 해서 이제 어떤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인플로이들이 사용하는 헬프데스크 서비스와 데스크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술 지원이 아니라 기능문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프로세서를 따로 밟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골든 데스크 서비스라고 해갖고 이그제큐티브들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긴급한 네. 서비스 받아야 된다라고 네네. 하면 네. 저희는 또 다른 프로세스를 설계를 또 다른 만들어 네. 드리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만약에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긴급 상황에 따른 사실은 또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서로 데이터가 오가고 네. 중간에 오간 데이터에 대해서 증거 남기고 원본 수집하도록 그렇게 네.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예외상을 많이 두면 둘수록 그만큼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아무래도. 자, 김태식님, 트래픽의 품질과 QoS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화망인 VoIP망에서 음성과 데이터의 논리적인 망분리를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리적인 망분리가 아닌 이처럼 논리적인 망분리 시 주의해야 할 보안 관련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런지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읽어봐요. 네. 트래픽 품질과 QoS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화망에 음성과 데이터의 논리적인 망분리. 글쎄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걸로만 봐서는 제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하나의 그 라인을 이용해서 데이터하고
음성하고 분리하는 논리적 망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음성도 중요하겠죠. 음성도 어딘가에 도청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음성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에 고객의 정보 내지는 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실려져서 나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봤을 때 두 데이터가 같은 물리적인 라인을 타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부분은 반드시 어떤 터널링을 통해서 인캡슐레이션이 같은 네.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이의 데이터가 섞여서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인터랩트를 통해서 태핑 그러니까 네. 이렇게 와이핑을 해갔을 때 데이터를 풀어서 본다든지 혹은 데이터가 플레인 텍스트로 다 보이지 않는 형태의 보안 솔루션, 보안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류성민님, 현재 저희는 망분리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네. 예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이거는 이제 유저 수와 예. 망의 복잡도 이건 나중에 이메일로 그죠? 예. 예, 유성민님께서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예. 좀 최 부장님께 이메일을 해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류광수님, SDN을 이용한 논리적 망분리가 물리적 망분리보다는 비용 운영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IBM 솔루션이 지원하는 SDN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남영님, 망분리 시 보안 소프트웨어를 내외부 양쪽에 같이 사용해야 한다면 라이센스 추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보안 소프트웨어를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OS 부분을 제외한 네. 물론 OS도 망분리 특히 이제 CBC 기반의 망분리로 갔을 때 그 어떤 망분리 기술을 썼느냐, 어떤 가상화 OS 형태의 기술을 썼느냐에 따라서 OS가 이제 더블 차지,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비용을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쪽 비용만 내면 이제 망분리를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 OS에 대해서는 비용을 차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가상화를 지원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김종환님, 망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해킹이 되었다면 이럴 때도 제재를 받는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항상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관주의라는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해서 네네. 예, 망법 제가 속해 있는 산업군이 망법의 제재를 받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일반법이기 때문에 어떤 350만 사업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고 있는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가 다 지켰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산업군의 평균 이상의 저는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네. 하면 사실 유출이 된 다음에도 법원에 갔을 때 판사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많이 성관주의적인 원칙에서 보시면 네. 그러면 제재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경감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PIMS라든지 이런 인증 혜택을 받으시면 네. 법원에서 나오는 최종 판단에 최대 100분의 5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혜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지우님,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논리적인 망분리뿐만 아니라 물리적 망분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 예, 논리 망분리라. 그래서 질문을 네, 질문 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미연님, IBM 취약점 점검 도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타사와 비교해서 장단점 비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 컨설팅 사업부 보안 사업부 소속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우리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 나중에 그 박 부장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잘못된 정보는 나중에 우리 박 부장님이 아마 정정을 네. 해주실 거고요. 네, 네, 앱스캔이라는 취약점 이제 점검 도구가 있고 이거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윈도우즈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O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점검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에디션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내믹한 방법으로 이제 취약점 점검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솔루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들 비슷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취약점 점검한다는 스캔 툴 입장에서는요. 근데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엑스플스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엑스플스는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그 4,000여 고객으로부터 오는 모든 네, 네. 해킹 시도라든지 모든 보안 로그들을 다 분석을 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최신 위협에 대해서 먼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막고 그런 부분을 스캔할 수 있는 네. 내용을 패턴 엔진을 앱스캔으로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캔 자체만 저희 엑스프레스에서 내려주는 그 패턴하고 업투데이트된 상태로 동기화만 되어 있으면 네. 최신 형태의 취약점까지도 해커가 노리는 취약점까지도 전부 다 분석이 스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승우님, 논리적 망분리 중에서 VDI 방식, SBC 방식, OS 네. 커널 방식 중에서 추천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요? 저는 일단 VDI 방식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SBC 방식 중에서 SBC 방식인 VDI 방식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논리 방분리의 CBC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보다 기술이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논리 방분리 솔루션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좀 안정성 네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VDI 기술 같은 경우는 망분리 전용 솔루션은 아니지만 기존 과거부터 벌써 이제 쭉 그렇죠. 10년 정도 되어서 안정화되어 있는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VDI 기능 위에 망분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기능을 추가해서 올리거든요. 그런 망분리가 되기 때문에 VDI 방식을 많이 선호해드리고 VDI 방식 내에서 이제 그게 가상화 OS를 내부망으로 쓸 거냐, 네. 가상화 OS를 인터넷 전용으로 쓸 거냐, 이거는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환경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을 거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업 환경을 분석을 해보고 VDI를 내부 전용으로 쓸 건지 인터넷 전용으로 쓸 건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준호님, 은행에서는 공인 인증서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혹시 홍채 인식 등 생물학적 인증 방법은 향후 계획이 없을까요? 사실 네. 뭐 공인인증서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학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공청회가 네.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대체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사실 유일무이한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최원규님, IBM에서 보안의 국내 법제도에 대한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여쭤보시는 이유. 네. 네. 뭐 그 저희 마케팅 팀 하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 관련 팀 해서 뭐 그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네. 올라오는 법 제도는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된 뉴스라든지 트렌드 전부 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네. 항상 이야기 꺼내고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 스마트 기기에서 업무망과 개인망의 구분을 다이내믹하게 조절하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있다면 두 망 간의 사용자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요거는 저도 고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도현님, 현재 가상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다시 보안 쪽에 중점을 둔다면 망 분리를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 속해 계신 산업군이 금융이냐, 혹은 이제 그 망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쪽이냐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100만 건 이상의 고유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 라고 하시면 무조건 뭐 거의 법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계시는 기밀 정보가 많으시고 그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회사에 입을 수 있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 네. 뭐 폐업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하시면 망분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김충구님, 스마트 그린을 기반으로 하는 IBM 측에서 제공 가능한 논리적 망분리 패키지 솔루션이 따로 있는지요? 저희가 패키지 그러니까 자체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저희하고 얼라이언스로 맺어진 VDI 쪽 솔루션이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저희 쪽 서비스와 함께 패키지화해서 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류지원님, 웹 취약점을 회사 내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기준이나 인원은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 할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고요. 회사의 규모하고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쇼핑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이시고 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카드 트랜잭션 내지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구조에서는
실제 저희 고객이시고요. 네. 그 정도 되시는 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계시냐면 모이에킹 하시는 분, 해커 수준에 모이에킹 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미들웨어급의 개발하셨던 분이 네. 정도 한 2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되면 사실 서버는 한 50여 대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되는 수준의 어떤 모이에킹 내지는 취약점 네. 점검 분석하는 팀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열님, 기존의 VPN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망불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구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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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원님, 망분리를 했음에도 내부 보안 유출과 사회적 공학 기법에 대한 해킹 유출에 대한 보안 대책은 있는지요?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이 질문도 사실 망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발생된다면 결국에는 APT 공격이고 APT 공격의 가장 처음 시작 부분은 네. 결국에는 사회공학 기법입니다. 스피어 피싱을 이용을 네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음.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한 스피어 피싱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 보안 교육이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보안 교육을 항상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모의 어떤 스피어 피싱 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서길재님, 망분리를 해도 파일을 서로 파일 공유를 막자니 업무상 혼란이 오고 공유를 하자니 또 불안하고 그럴 텐데 망 연계 장비가 보안과 편의성 부분에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을런지요? 사실 망연계 솔루션은 물리망분리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논리망분리 상황에서는 이제 서로 데이터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솔루션에서 좀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허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리망분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USB를 뚫어주자니 이건 망분리 안 한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망분리는 물리망분리 하에서는 망연계 솔루션은 무조건 기본처럼 여겨지는 상황이고요. 쓰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어떤 자료를 하나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 절차 거쳐야 되고 그 승인도 기밀의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분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정책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망연계 솔루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자분들이 필요하시는 요구사항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망연계 솔루션을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메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질문해 주신 분들, 설문조 하신 분들 저희가 나중에 15분씩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네. 드디어 4회째 지금 제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자주 나와서 좀 자주 뵙게 돼서 사실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